새벽 5시 서울 종로 어느 골목에서 구부정한 허리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한 할머니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리어카 위에는 밤새 주워 모은 폐지 상자가 허물어질 듯 쌓여 있고 그 무게만큼이나 깊은 주름이 할머니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악구 반지하방에서는 26살 청년이 이력서 32장째를 고쳐 쓰다가 지쳐 잠들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전혀 모르지만 기묘하게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이 무릎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들이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고 반대편에서는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희생해야 한다면 과연 그 몫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섣불리 답하기 전에 먼저 숫자가 보여주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기며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입니다. 평균의 2배로 훌쩍 넘는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것은 노인 10명 중 4명이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카메라를 돌려서 청년 쪽을 비춰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20대 청년 실업률은 6.4%이고 체감 실업률은 그 2배를 넘깁니다. 서울에서 혼자 사는 청년 가구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은 26%를 넘어섰고 월급의 4분의 1 이상을 집세로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대 초반 청년 10명 중 7명은 이미 결혼과 출산을 자신의 미래 계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0.8명 수준으로 지구상 어떤 나라보다 낮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노인도 힘들고 청년도 힘든데 도대체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세대 갈등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2025년 한 3월 국회는 약 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핵심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을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혁안이 공포되자 20, 30대 청년층의 반대율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청년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지금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의 혜택을 누렸는데 왜 우리만 더 많이 내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재 50살인 사람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9.5%이지만 20살인 사람의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7%가 됩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 태어난 시기만 다를 뿐인데 부담의 무게가 확연히 다른 것입니다. 반면 기성세대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76세 이상 후기 노인의 빈곤율은 54.6%에 달하고 이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생기기도 전에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폐주를 수집하는 노인의 평균 나이는 78살이고 월 평균 수입은 고작 16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분들에게 양보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이 갈등이 단순히 돈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5년 말 국회에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계는 고령층의 생존권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년에서 1.5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가 단단하게 굳어진 한국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폭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규 채용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에서 청년 구직자의 80.8%가 조직 내 고령자가 많을수록 갈등이 심화된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한정된 자원을 놓고 벌이는 실존적 생존 경쟁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은 유독 이 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극심한 것일까요? 비밀은 압축 성장이라는 네 글자에 담겨 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재의 노인 세대는 말 그대로 뼈를 갈아 넣었고 주 60시간 이상 일하며 자녀 교육에 전 재산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시간과 여유는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88년이니
지금 80대 이상의 노인 대부분은 이 제도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반면 그들의 자녀인 지금의 4, 50대와 손자 세대인 20, 30대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으며 사회 안전망은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 구조적 모순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이웃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29.3%에 달하는 초초고령 사회이고 국민자산의 약 70%를 60대 이상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젊은이와 부유한 노인이라는 프레임이 사회를 갈라놓았고 급기야 집단 할복이라는 극단적 표현까지 공론장에 등장했습니다. 한국은 2044년이면 노인 비율이 36.7%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전망입니다. 일본이 걸어간 길을 한국이 더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고 세대 갈등 역시 일본보다 더 격렬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짚어야 합니다. 세대 갈등의 이면에는 언제나 정치가 있습니다. 평균 나이 57세인 국회에서 연금과 정량을 논의하면서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을 20, 30대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표가 되는 노인층에게는 혜택을 약속하고 표가 적은 청년층에게는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가 반복되어 온 것입니다. 2025년 세대 인식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한 사람이 84%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이 나라의 균열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실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남의 한 농촌 마을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79살 김할머니는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리어카를 끌고 나갑니다. 기초연금 30만 원과 폐지 수입 15만 원이 한 달 수입의 전부이고 이 돈으로 약값과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폐지 수진 노인의 39%가 우울증 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나라 서울 신림동의 반지하방에서 27살 이 씨는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와 공무원 시험 교재를 펼칩니다. 월세 50만 원의 식비를 아끼면 한 달에 겨우 2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고 이 속도라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는 국민연금을 낼 때마다 내가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돈을 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인은 과거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청년은 미래의 보상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2.5배이고 매일 10명 이상의 어르신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청년 사회적 고립도는 24.4%에 달하며 혼자 살다 혼자 떠나는 고독사의 평균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세대만의 계급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대를 서로 적으로 돌리는 순간 진짜 적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진짜 적은 빈약한 사회 안전망과 자원을 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구조 그 자체입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청년이 더 내느냐, 노인이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부담 고급여라는 설계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깊은 골을 메울 방법은 정력 없는 것일까요? 답은 세대 갈등의 프레임을 깨는 데 있습니다. 노인이 양보하면 청년이 살고 청년이 참으면 노인이 산다는 이분법 자체가 함정입니다. 스웨덴은 소득비례 연금과 최저보증연금을 결합하여 세대 간 갈등을 줄이면서도 노인 빈곤율을 10% 미만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정년을 점진적으로 67세까지 올리면서 동시에 청년 직업 훈련 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의 총량을 늘리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한국에도 길은 있습니다.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면 정년 연장이 반드시 청년의 일자리를 빼앗는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현실화하여 국민연금의 세대 간 재분배 부담을 줄이고 조세 기반의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누가 더 희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남느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할머니와 반지하에서 이력서를 고치는 청년은 서로의 적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구조의 피해자이고
같은 나라의 국민입니다. 78살 할머니가 폐지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사회와 26살 청년이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사회는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세대 갈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향해 주목을 줄 때 우리가 진짜 놓치고 있는 것은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구조를 바꿀 기회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노인과 청년이 서로를 탓하며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함께 손잡고 이 부서진 배를 고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서 계십니까? 그 답이 무엇이든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살아남는 나라는 결국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미래는 희생이 아니라 연대라는 단어 위에서만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